어서 와 친구야. 아유 어저께는 아주 뭐 세찬 바람이 초겨울을 연상시키는 그런 바람이 불었거든. 그게 이제 뭐 복숭아 밭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거의 다 잎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초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어저께 내가 예고한 대로 오늘은 시한수 읊고 꽃감 꼬지를 한번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시한수 읊고 가야지. 제 109회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행복의 얼굴 이혜인.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천 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친구야, 지금 우리 집 거실이거든. 이게 지금 화면 반대편에는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그 중계를 지금 하고 있네. 우리하고 뭐 무관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들으면서 감을 한번 까보도록 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호흡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이례적으로 개최했고 계속해서 탑다운 방식, 정상 간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접근을. 친구야, 내 지난 그 장날 그 5,000원어치의 감꼬지 사온 게 이거야. 전 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래서 여기 이제 5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개가 이제 여기에 꼬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 밑에 창고 와이어선을 걸고 요걸 또 밑에 이렇게 끼면은 20개가 이제 꼬이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와이어선 높이가 꽤 높기 때문에 2칸을 할까 지금 3칸을 할까 지금 궁리 중이야. 이따가 이거 다 까가지고 매다는 작업까지를 영상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 다시 선거 진행 상황으로 돌아보면 플로리다는 거의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제 30만 표 이상 벌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역시 이번 선거는 의외로 오하이오의 반란이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오하이오에서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도 또 30만 표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간다. 텍사스는 여전히 뭐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다른 카운티의 표가 제공되면 역전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이기고 위스콘신이나 또는 미시간까지 잡아야 되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플로리다 선거인단 29명이 걸려 있습니다. 대표율 91%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50.6%, 바이든 후보가 48.4%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득표자 뭐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단 흐름은 플로리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군요. 예, 지금 남아있는 개표할 그 수가 한 100만 표 정도 네. 남아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표차가 한 30만 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만 표에서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표차를 고려할 때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오하이오주가 또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믿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지 열심히 유세 활동을 안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막판 유세는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6개 주에 관심을 모았고 그 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돌았죠.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8% 승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승을 거뒀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계속해서 1%, 2%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를 고려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하이오는 내가 이겼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른 주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아직 40여 %의 투표를 개표해 봐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하이오가 저 상태로 지금 의외로 오하이오 개표율도 50% 가까이 돼 있는데 표차 퍼센트 차이를 보세요. 거의 10% 이상 벌어졌거든요. 이게 적지 않은 표기 때문에 이것을 역전하는 건 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오하이오가 저대로 끝난다면은 이번 선거는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까지 가지도 못할 상황에서 조기에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플로리다에서는 앞서가면서 아주 상전을 하고 있는데 예상과 달리 말이죠. 믿었던 오하이오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뒤지고 있습니다.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로리다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고 이제 몇 표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김용현 교수님. 네. 저희가 대북 정책 한반도 문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한 준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네. 조 바이든 후보가 끝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또 대비를 해야 되고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두 사람의 당선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고 소송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에 또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정부는 아마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경우 수를 두고 계속 정책적인 내용들을 검토를 해왔을 겁니다. 또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 대선 직후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롭게 탄생할 미국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바이든, 트럼프 두 사람 중에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경우 수를 놓고 우리 정부는 많은 부분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됐을 경우에 미국 쪽과의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도 계속 해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민주당 정부, 공화당 정부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와 또 접촉 면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미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반도 정책, 또 대북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되면 바로 그 정책적 조율, 또 한미동맹 부분이랄지 또 전반적인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조율 또 토론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의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관계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선호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누가 되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히 한반도 지역과 평화체제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그렇게 때 구태하게 얘기하면 뭐로 나왔어? 그동안 정책적인 나도 조율과 그렇게 얘기해. 또 대한반도 정책이 또 북한 김정은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한미동맹 관련된 문제나 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포함한 한미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국가 이익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다기보다는 상당히 또 두 가지 차원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과가 또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신 센터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방위 분담금 협상도 다시 뭐 본격적으로 재개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인상을 압박할까요? 더 강도는 세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모든 동맹국들을 압박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단연 협상에 초반에 한국이 노임으로 해서 한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박이 있어 왔던 거고 처음에는 5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50% 이내에서 협상에 오가는 것으로 전해져 들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의 대선 이전에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합의를 해주길 바랬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성과를 냈다 이런 네. 이렇게 보면은 선거 전략에서 활용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동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재선이 되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 강도 높은 압박을 해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보다 더 강도 높은 압박이 제기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그것을 예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방위비 분담금으로 갈등을 빚는 것보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은 여러 분야에서 추가적인 압박이 들어올 게 있거든요. 뭐 쿼드 참여라든가 또는 중국 경제 압박이라든가 또는 한미 양자 경제 관련해서도 다시 자동차라든가 철강에 대한 관세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조기에 합의를 하고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택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기에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한미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 방금 전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바이든 후보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오하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를 지금 가져간다면은요 선거는 아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정오 이전에 결판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벨트 지역 3군데 경합 지역을 모두 승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북부 로스트 벨트 중에서 펜실베니아 정도는 이겨야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자, 뉴 햄프셔의 경우에 선거인단 4명이 걸려 있는데요. 현재 13%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6%를 득표했고요. 바이든 후보가 53% 득표를 했습니다. 쿼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국의 정부가 집단 안보 체제이고요. 미국과 일본, 호주, 올라가면 바람이 들죠. 김용현 교수님, 네. 이 쿼드에서 지금 반중 전선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쿼드를 이용한 반중 전선 강화될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더 그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그 쿼드 문제가 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한반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참고물을 또 받고 있는데 다들 물이 왜 이렇게 새 나가지? 사실상 이제 과거에 내가 비닐을 다 깔고 전에 냉대 시대 때 보면 이제 그 시멘트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작업을 러시아가 전이고 또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나토가 있습니다. 물이 자꾸 빠져나와서 그것이 이제 이제 아시아판으로 또 빠져나오는 건지 시멘트가 물을 먹는 건지 그렇게 먹었어요? 대중국 포위 전략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쿼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지난번 사드 문제로 중국이 반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반발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 이제 우리는 쿼드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쿼드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제 한국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돼서 쿼드 문제가 부각된다면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큰 갈등의 그 하위 수준에서 한미 갈등 또는 한중 갈등 또 한미중 갈등 이런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가 매우 심각하게 그 정치 군사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매우 그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코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서 앞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과 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은 지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또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정말 난감한 게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번 가져와서 상황이 깨야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가져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다고?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그거는 가져가는데 한계가 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떠한 자신들이 주도하고 싶은 국제 조직을 만든다면 저는 다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참여함 속에서 친구야. 지금 허드 문제는 어, 당장 전 참여할 필요는 10개를 내가 갖다 걸어놨거든. 대통령 임기가 근데 이제 대선에 실패하고 내년 이 10개를 다시 갖다 이제 걸어놓고 올라오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열려있기 때문에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냐면 또 자리를 차지하니까 가서 걸어놓은 데다가 다시 한번. 아우, 아주 가을 색이다. 그렇지? 요걸로다가 이제 다 걸을 거야. 아이고, 저 홍단풍이 아주 보기 좋았는데, 어저께 바람에 그냥 죄 떨어졌어. 저기 저 홍단풍. 어서 와요. 아이고. 이렇게 이제 매달고, 나중에는 였다가 2단으로 하면 요 정도 내려오겠지? 2단으로 하면 요 정도 내려올 것 같으네. 이제 어저께 요 다른 거는 벌써 색이 검고뭇하게 이렇게 좀 변질이 됐네. 그렇지? 이게 이제 오늘 한 거고, 이건 색이 좀 진하게 들은 것 같아. 아이고, 이 홍단풍이 있어. 저 일부만 저래 남고 여기는 뭐 다 떨어졌잖아요. 아이고, 대단하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못 찾아가지고. 어? 그만해 이제 끝내.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친구야. 오늘 아내 친구가 지금 예방을 하셨어. 그래서 방송은 여기서 아쉽지만 끝내도록 해야 될 것 같아. 내일 또 만나도록 하자고. 친구야, 반가웠어. 안녕. 이거 좀 눌러줘 봐요. 어느 거? 까만.